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디반체리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저번 살목지 이야기에 이어서 더 후일담이 있다고 하셔서 그때 이후의 일들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디반체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정말 또 차분하게 이렇게 공포를 주시는 분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번에 디반체리님께서 살목지 편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그 이후의 일들이 될까요, 오늘은? 네, 이제 살목지를 제가 제보하던 바람에 다시 방문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다른 이슈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비하인드네. 네, 그쵸. 그렇겠죠. 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우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살목지 사건을 겪고 나서 이제 제 남동생이 제가 겪은 것만큼 무서운 얘기는 없다고 하면서 자꾸 저를 꼬셔서 제가 이제 12화 괴담에다가 내용을 제보하게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제작진한테 연락이 왔어요. 살목지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 당사자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결국에는 함께 살목지를 가게 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불현듯 스친 게 살목지 갈 때 예전에 무당이 했던 말 중에 혹시라도 그 근처 지나가게 되면 절대 나인 줄 모르게 가죽 뒤집어 쓰고 가라고 한 게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양으로 된 할머니 오피 코트랑 그리고 양털 부츠를 신고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에서 알려준 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목지를 함께 제작진이랑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이제 시작하려고 카메라를 3개를 딱 켜셨는데 다른 인터뷰할 때는 괜찮은데 살목지를 찍으려고 카메라만 살짝만 각도만 딱 틀면 그냥 꺼지는 거예요. 카메라가 계속. 오호? 3대가 전부 다. 근데 심지어 하나는 바로 어제 새로 산 신상 카메라래요. 예. 그래서 고장이 난리가 전혀 없고 배터리도 풀로 충전을 했는데 이상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촬영이 안 되니까 다시 차로 들어와서 카메라를 확인을 하면 또 차에선 잘 켜져요. 예. 그래서 켜진 상태로 들고 나와서 인터뷰 좀 하다가 다시 살목지를 찍으려고 카메라만 비추면 다시 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진짜 수십 번 그랬어요. 계속 그랬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계속이요, 계속. 그래서 도저히 이 살목지 저수지 모양이랑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나무 가리키면서 저기에 하신 분이 계셨다더라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소나무만 가리켜도 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작진분들이 막 약간 멘붕이 오셔서 이건 진짜 찐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런 거 촬영을 많이 다니시는데 진짜가 있고 이제 조금 많이 이렇게 부풀려진 곳이 있는데 여긴 진짜다 이러시면서 되게 막 당황하시면서 어떡하지? 촬영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던 중에 저도 놀랬던 게 이제 그분들이 그런데 촬영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방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한테도 소금 꼭 뿌리라고 알려주시고 뭐 그런 비방을 소소하게 전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조금씩 찍어서 그거를 붙였어요. 조금씩 카메라 켜졌을 때 인터뷰하고 또 꺼지면 또 조금 찍고 이렇게 해서 붙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터뷰 다 끝났으니까 저는 되게 빨리 나가고 싶더라고요. 살목지에서. 네. 그래서 저 가도 되냐고 하니까 가셔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빨리 왔고요. 그 제작진 분들은 저녁에 해 질 때쯤에 거기 스케치를 촬영을 또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하시라고 신신당부 드리고 이제 저는 집에 도착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도착했으니까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다 이러면서 옷 갈아입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 이제 그때가 한 7시 반쯤 된 거예요. 네. 10월달 7시 반이면 깜깜하잖아요. 근데 제작진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받았더니 저보고 갑자기 하는 말이 무사히 잘 갔냐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네, 당연히 무사히 잘 왔죠. 그랬더니 혹시 현관문 들어가기 전에 소금 뿌렸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니요, 굳이 집 앞에서는 안 뿌렸다고 그랬더니 막 되게 당황하시면서 빨리 소금 앞에 나가서 뿌리라고 하시면서 입에다가도 소금물을 물고 있다가 가글을 하고 뱉고 들어가래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촬영하시는 분들이니까 괜히 이제 제가 막 거기서 너무 살짝 겁먹고 해서 챙겨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신가 보다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사실은 안 했어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미 양털 옷을 입고 신발도 그거 신고 갔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너무 안일하게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때가 돼서 샤워를 하려고 우선 욕조에 물을 받으면서 저는 얼굴 세수를 하고 있었어요. 예. 세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딱 나간 거예요. 그래서 눈에 막 비누도 묻어있고 막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나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눈 있는 데만 우선 물은 계속 나오니까 대충 씻고 침착하게 이제 저는 공대생이니까 두꺼비 집에 차단기 내려갔는지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몸을 딱 돌렸는데 그 순간에 화장실에 저 항상 머리를 말리기 위해서 드라이기를 걸어놓거든요. 갑자기 드라이기에 윙 하면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불은 다 꺼져 있는데. 드라이기는 전기로만 작동되잖아요. 맞아요.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화장실만 나간 것도 아니고 집 전체가 나갔는데 드라이기만 작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멈춰가지고 드라이기를 쳐다봤어요. 근데 계속 윙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끌려고 드라이기에 손을 뻗기도 전에 드라이기가 갑자기 물 받던 욕조로 풍덩 떨어진 거예요. 근데 바닥에도 물이 있고 드라이기가 켜진 채로 빠지면 감전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겠다 싶어서 우선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나오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눈길이 거울로 딱 가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는데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잘못 네. 본 걸 수도 있는데 거울 속에 나는 그냥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니까 이게 숨이 팍 막히면서 무릎이 등산하고 막 내려올 때처럼 진짜 너무 후들후들 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전원 문제는 확인해야 되고 드라이기도 지금 확인을 해야 되니까 두꺼비 집을 가서 열어서 확인을 했는데 차단기가 내려가 있지 않는 거예요. 잘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몇 번 했는데도 전원이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봤는데 없으니까 너무 놀래서 핸드폰 찾아서 이제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근데 아빠랑 어제까지만 해도 통화를 했는데 지금 거신 번호는 당분간 착신이 금지된 번호입니다. 라고 안내 매트가 나오는 거예요. 예. 하필 그 순간에. 그래서 너무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아빠랑 통화를 했는데 왜 착신이 금지된 거야? 막 생각하면서 엄마한테 걸어서 물어보려고 다시 엄마한테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두들기니까 제가 아이폰인데 갑자기 벽도 현상이 되면서 멈춘 거예요. 새카맣게. 그래서 강제 종료하고 켜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 상황들이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옆집 아저씨한테 부탁하는 것밖에 없어서 옆집 문을 막 두들겼거든요. 초인종도 누르고. 근데 묵묵부답인 거예요. 제가 3층짜리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301호고 302호 옆집을 두들겼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1층에 내려가서 바깥에서 봤거든요. 근데 우리 집만 불이 나가 있는 거예요. 예. 302호도 켜져 있고 201호, 202호도 켜져 있고. 그래서 이제 진짜 이게 왜 그런 거지?
진짜 살목지에서 귀신이 다시 붙었나? 막 이런 생각이 그때 들기 시작하면서 당황하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중에 핸드폰이 다시 켜졌어요. 로딩이 돼가지고 친구한테 연락을 했더니 친구가 너 그거 귀신 다시 붙은 것 같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달려온 거예요, 저한테.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자초지종 얘기하니까 야 그러면 지금 드라이기가 제일 문제 아니냐. 놔두면 너 감전돼서 죽을 수도 있는데 드라이기 빼자 해가지고 같이 이제 친구가 후레쉬 비춰주고 저는 고무장갑 끼고 드라이기 다행히 건졌거든요. 이제 차단기도 다 내린 상태로 그리고 와서 친구네 집에서 잤어요. 도저히 우리 집에서는 못 자겠는 거예요. 네. 그리고 친구네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에 내려갔는데 밤새 누가 뺑소니를 치고 가서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유리가. 뭐야 이거? 예? 그래서 어제 제작진분들이 소금 뿌리라 그랬는데 그거 안 해서 그런가? 막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 보험사를 부르고 결국 그날은 출근을 못했어요. 그래서 출근을 못한 김에 친구가 너 지금 이러고 있지 말고 오늘 출근 안 했으니까 당장 어디라도 가서 물어보라고 절이든 점집이든 어디든 가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는 출근을 하고 저는 1년에 한 번씩 신년운세 보는 점집이 있거든요.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자기는 이거 못한다고 해결 못한다고 다른 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신내림 받을 때 신엄마라는 분이 계셨대요. 예. 저도 이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그 신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해보래요. 근데 그분이 대전에 사세요. 근데 저는 경기도 수원이니까 차도 없는 상태에서 당장 대전을 가자니까 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차 보험 수리 다 돼서 나오면 그때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우선은. 그런데 그날 저녁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 원래 이제 전세금을 빼주기로 했었거든요. 예? 근데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두절이 돼서 집 가압류를 걸어야 되게 생긴 거죠. 민사소송으로 가야 된대요. 예. 그래서 갑자기 아침에 차 누가 뺑소니 치고 갔는데 집주인이 연락 두절되고 도망갔어.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왜 계속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이제 막 그날 저녁은 정신없이 그거 전세금 때문에 막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어요. 뭐 소송진행법 이런 거 검색하다가 잠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9시부터 핸드폰이 엄청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어요. 원래 이제 잘 안 받는데 계속 같은 번호로 계속 오니까 뭔가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서 받았더니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논문을 쓴 게 있는데 그게 표절 시비가 걸렸대요. 표절 시비가 걸리면 이제 문제가 저희 같은 경우 되게 커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틀 만에 사건이 3개나 터진 거잖아요. 그렇게 한 방에 몰려오네? 그래가지고 진짜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멍 때리고 가만히 그 얘기만 듣고 지금 표절 시비가 걸려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거기서 소송 건다고 난리예요. 저한테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전화하신 분이. 그래서 제가 멍 때리고 있는데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조치를 취해서 답변을 달라고 하고 끊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살목지 괜히 갔다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너무 후회스러운데 일은 해결은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정신없이 또 표절 시비 관련해서 막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집에서 앵무새를 한 마리 키우거든요. 근데 걔가 사람만 보면 밥 달라고 계속 소리내고 이제 강아지처럼 풀어놓고 키워요. 새장에는 밤에 잘 때만 들어가고요. 오, 예. 좀 똑똑해서 그렇게 키우는데 얘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유독 잠잠한 거예요. 어제부터. 예. 그래서 갑자기 걔 생각이 나서 앵무새가 있는 방으로 가서 머루야! 그러고 이름이 머루거든요. 예. 불렀는데 돌연사에 있는 거예요.
죽었다고요? 네. 제가 그날 저녁에 불 꺼져 있을 때만 해도 걔가 밥 달라고 해서 간식 주고 밥 주고 놀아주고 그리고 세수하러 들어간 거였거든요, 화장실에. 예. 갑자기 죽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얘가 죽은 건지 자는 건지 막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데리고 앞에 동물병원을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나 진짜 대전 지금 가야겠다. 그 신엄마한테 지금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수원 버스터미널에서 대전 가는 차 가장 빠른 거 그냥 아무거나 끊어서 타고 내려갔어요. 핸드폰이랑 지갑만 들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택시 타고 찾아가서 신엄마라는 분께 얘기를 하니까 제가 원래 신년운세 보던 점집에 계신 분이 연락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지금 뺑소니 사고 나고 집주인 도망간 상태에 논문 표절 시비 걸리고 키우던 애완동물이 죽었다 이틀 사이에 저 이거 살목비 갔다 와서 혹시 귀신이 붙었을까요? 물어봤더니 같이 있대요, 저랑. 들어올 때부터 같이 들어왔대요. 예. 근데 이 귀신이 너무 강하고 세서 자기도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신엄마라는 분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눈물이 그냥 펑펑 났어요. 막 슬퍼서 엉엉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주르르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막 방현자실에서 막 울고 있으니까 그 신엄마라는 무당분께서 되게 막 고민을 하는 눈으로 눈을 이리저리 막 굴리시더니 네. 이거는 진짜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계속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저 뭐든지 하고 싶다고 지금 이틀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어떤 더 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너무 무섭다고 무조건 꼭 알려달라고 이렇게 제가 진짜 그분 소매가락을 잡고 사정사정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되게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신신당부하라는 말과 함께 되게 조심스럽게 어떤 무당분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오. 그 무당은 다행히도 경기도 오산에 계시더라고요. 오, 그나마 그래서 가깝다. 수원이랑 가까워서 잘 됐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해결되면 제가 꼭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려는데 저를 잡고 하시는 말씀이 혹시 그 무당이 나보고 뭐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직접 그 무당한테 전달해주지 말고 나는 그거 무조건 땅에 묻겠다. 땅에 묻겠다고 무조건 고집 피우고 우기래요. 뭐야? 예.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 무당이 이제 신엄마라는 분이 제 손을 잡고 무조건 묻는다고 해. 무조건 땅에 묻는다고 해. 그 여자한테 절대 네가 가지고 온 물건 직접 전해주면 안 돼. 땅에 무조건 묻는다고 해. 고집 피워. 알았어? 고집 피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안 하면 제 손을 안 놔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꼭 땅에 묻는다고 고집 피울게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은 너무 늦어서 못 가고 그 다음날 동 트자마자 오산의 점집에 갔는데 거기에 앉아 계시는 그 무당분이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눈을 되게 반짝거리면서 제가 있었던 일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신엄마라는 분한테 연락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같이 오네 내가 떼줄까?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분 진짜 용하다. 나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셨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제발 좀 떼주세요. 저 진짜 이틀 동안에 엄청 큰 사건이 4개나 일어났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있을지 생각하면 감당이 안 돼요. 꼭 떼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무당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 네가 니네 집에 있는 인형 중에 하나에다가 배 가르고 손톱, 네 거 손톱 10개 다 자르고 발톱 10개 다 잘라. 그래서
자른 거 넣고 네 머리카락 한 움큼 넣고 꼬매가지고 네 속옷 입히고 네가 자주 입던 티 그거 입힌 다음에 인형 눈 가리고 나한테 가지고 와.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받아 적었죠. 인형에 손톱이랑 머리카락 넣고 배 다시 꼬맨 다음에 속옷 입히고 자주 입던 티 입히고 눈 가리는 거는 혹시 테이프 붙여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상관없대요. 끈으로 묶던지 테이프 붙이던지 인형 눈을 꼭 가리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시인엄마가 뭐 가지고 오라고 하면 땅에 묻으라고 고집 피우라고 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분께 저 근데 이거 인형 땅에 묻을래요. 그랬더니 그 무당분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그걸 왜 땅에 묻어? 그걸 왜 땅에 묻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에 눌려가지고 아니요 그냥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할 뻔했어요. 근데 그 신엄마가 무조건 땅에 묻어야 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셨기 때문에 순간 그렇게 말할 뻔한 거를 아니에요. 저 이거 진짜 땅에 묻고 싶어요. 저 땅에 묻을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안 가지고 올래요. 막 이렇게 떼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무당이 나한테 가지고 와. 내가 떼준다니까? 저를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무조건 묻을 거예요. 묻을 거라고요. 저 그러면 다른 데 갈래요. 이러면서 일어섰더니 갑자기 저를 탁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는 막 약간 짜증 섞인 말투랑 센 말투로 그걸 왜 묻어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되게 상냥한 말투로 그래 네가 묻자고 하니까 묻자 이러시는 거예요. 태도를 싹 바꿔서 그래서 묻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저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묻을 땅에서 같이 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확실히 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무당이랑 같이 제가 이제 준비해서 연락을 드리면 묻기로 한 장소는 그 무당분이 정해서 알려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빨리 가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솔직히 3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인형을 찾다가 보니까 속옷이랑 옷을 입히려면 인형 사이즈가 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인형은 안 되고 찾다 보니까 옛날에 유행했던 트롬 곰인형이 있거든요. 흰색. 그래서 그 인형이 있길래 사이즈 딱 괜찮다 해서 거기다가 손톱 발톱 다 잘라서 넣고 머리카락 잘라서 넣고 꼬맨 다음에 속옷 입히고 윗도리 입히고 눈에다가는 청테이프 발라가지고 연락을 드렸더니 오산에 독산성지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 어디로 오면 된다고 이렇게 집원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타고 거기 집원 말씀드려서 거기에 갔어요. 갔더니 그 무당분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당분이 이제 인형 놓고 약간의 의식 같은 거, 뭐 향도 피우시고 주문 같은 것도 외우시고 막 방울도 흔드시고 이러시면서 의식 같은 거를 하시면서 저보고 의식을 하는 동안 절대 그 의식하는 행위 자체를 쳐다보지 말래요. 눈 감고 있으래요. 무릎 꿇고 앉아 있으래요. 자기 방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 눈을 뜨래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짤랑짤랑짤랑 계속 들리길래 저 진짜 눈 꼭 감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방울 소리가 딱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어요. 그랬더니 그 무당분이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까 땅을 파고 같이 묻재요. 그래서 둘이 같이 땅을 팠어요. 파고 이제 인형을 다 묻고 비용은 비용대로 치르고 이제 저는 집에 돌아왔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진짜 신기하게 이틀인가 있다가 표절십이 걸렸던 게 먼저 해결이 되더라고요. 헐. 그리고 나서 집주인 소송 걸으려고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의뢰를 해서 서류 보내는 게 있는데 지금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우체국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서류가 있거든요. 그거 한 다음에 이제 가압류 신청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변제해 줄 테니까
건물에 가압류는 걸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고, 물론 죽은 저희 앵무새는 어떻게 안 됐지만 예. 차 사고도 저렴하게 잘 고치게 됐어요. 이것도 아시는 사장님이 갑자기 도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해결이 이렇게 다시 일주일 만에 이틀 동안 사고 나고 나머지 3, 4일 동안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와, 진짜 이게 뭔가 인간이 말로는 다 설명 못하는 뭔가가 확실히 있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다행이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살목지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무당이 인형 같이 묻을 때 저한테 했던 당부 중에 하나가 웬만해서는 최대한 이사를 갈 계획이 있으면 빨리 나가래요. 그래서 저 아직 나가려면 6개월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6개월 너무 길어. 한 3달 만에 그냥 최대한 빨리 나가. 그래야지 혹시 귀신이 그 인형이 나인 줄 모르고 붙어 있다가 이게 이 사람이 아니네를 알게 되면 다시 저를 찾아서 집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집이 어딘지 아니까. 그러니까 무당은 그 트롬 곰인형이 저인 것처럼 분장을 시켜놓은 상태래요. 위장을 시켜놓은 상태. 근데 이제 그 귀신이 이게 저인 줄 알고 붙어 있다가 아닌 거를 알게 되면 다시 저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집을 이사를 하라고 해서 저는 그 말대로 어차피 지금 집주인이 전세금 준다고 하니까 이사해야겠다 해서 급하게 이사를 나왔어요. 나오고 며칠 지나고 나서 출퇴근 길이 인형을 묻었던 길을 지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거기가 약간 저는 신경이 쓰였던 게 남의 땅에다가 묻은 거잖아요. 땅 주인이 알고 혹시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거 했다고 할까봐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요즘 세상이 워낙 그런 게 정확하고 혹시 발견되면 막 벌금 내고 이럴까봐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날은 거기 묻은 데를 슬쩍 가봤어요. 근데 그거 누가 파가고 거기가 비어있는 거예요, 구덩이가. 그래서 이거 파면 안 되는데 땅 주인이 혹시 발견하고 팠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급하니까 같이 그 인형 묻었던 무당한테 전화를 했는데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멘트가. 원래 무당 이러신 분들은 사실 사업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개인 사업자. 번호가 그래서 중요하지. 연락처를 잘 안 바꾸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없는 번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가 점집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찾아갔더니 점집이 없어졌어요. 그 3달 사이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인형도 없어졌지? 점집이랑 무당분도 사라졌지? 이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시 나한테 귀신 붙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그 신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대전에 그렇지. 계신.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인형 같이 분명히 시키는 대로 땅에 묻었는데 오늘 보니까 구덩이채로 그냥 텅 비어있더라. 분명히 다져서 판판하게 했는데 누가 파갔더라. 그리고 점집도 없어지고 무당도 연락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신엄마가 하시는 말이 그 무당이 사실은 악신을 모신대요. 아이고. 저는 그 악신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예. 악신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말 그대로 악한 귀신인데 그 무당 여자가 신발이 떨어지면 눈에 불을 켜고 귀신을 찾는 미친 무당이래요. 네. 근데 귀신 하나는 기가 막히게 훔쳐간대요. 그래서 저한테 붙어있는 귀신을 떼야 되니까 내 귀신 훔쳐가라고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악신을 모시는 무당이 자기가 현재 신발이 떨어진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인형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묻자고 하니까 우선 묻기는 묻었는데 파서 잠수를 타신 거죠. 네. 그래서 신엄마 말로는 아마 그거를 자기가 이제
둘이든지 어떻게 할 건데 만약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시 나한테 연락이 와서 머리카락이나 다른 걸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어쩌다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면 내가 아닌 척을 하래요. 네.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잘못 거셨다고. 그냥 무조건 모르는 척을 하래요. 근데 신기하게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모르는 031 번호로 계속 연락이 왔거든요. 네. 근데 안 받았어요. 원래 저는 모르는 번호 안 받거든요. 근데 같은 번호가 한 달 동안 이틀에 한 번, 어쩔 땐 3일에 한 번, 어쩔 때는 일주일 내내 한 번씩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가 나중에는 눈에 익은 거죠. 눈에 익어가지고 이 번호가 내가 아는 번호였던가? 이렇게 제가 스스로 착각을 하고 받은 거예요. 계속 오니까. 근데 그 무당분이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하셔서 제가 맞냐고 물어보시면서 머리카락을 좀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미쳤다, 그래서 진짜. 너무 소름이 끼쳐서 전화 잘못 거셨다고 끊고 그냥 차단했어요. 그게 바로 4일 전에 제가 전화 잘못해서 받아서 머리카락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의 인연도 함께 끊고 싶습니다. 잠깐만. 와, 이것도 엄청 무섭네? 네, 그렇게 됐어요. 아, 근데 잠깐만. 디반체리님, 일단은, 난 디반체리님 얘기 해석하는 거 재밌어. 되게 떡밥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자, 일단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신을 모시는 무당, 그리고 악신을 모시는 무당, 이렇게 나뉘기도 하는데, 둘 다 모시는 무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들의 영역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들이 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악은 악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센 악이면 독은 독으로 푼다고 뭐 이제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 같은데 그분의 행동이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죠. 네, 맞아요. 와, 그리고 미쳤다. 너무 집요하게 연락이 와서 네. 전 그 번호가 제가 아는 번호라고 착각할 정도로 집요하게 연락이 왔어요. 네. 정말. 그리고 머리카락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도 너무 소름이 끼쳤고요. 아니, 그 신엄마라는 분은 왜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좀 더 대처를 잘 하셨을 텐데 왜 그거를 얘기를 안 했을까? 저도 안 그래도 다른 거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모르는 번호로 연락 오면 연락받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러면 진작 좀 이거 알려주시지 제가 그러니까.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보통 정상인이라면 이런 사람 알려준다 그러면 안 간대요. 아, 브라보. 오, 네. 이해가 됩니다. 확 돼요. 네, 그래서 오. 얘기 안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도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 보면 진짜 도와주려고 하시긴 했나 보네요. 네, 그렇죠. 오, 한 방에 그냥 알아들었네. 공감이 그냥 확 되네요. 그러면 네. 그때 이후로는 그 물귀신 뭔가 뭐야? 뭔 소리야 방금? 고양이 키우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저 고양이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못 키워요. 강아지 키우세요 그러면? 아니, 강아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네, 이거는 뭐 알아서 혹시라도 이거 나만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들리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양이 소리 비슷한 거 조금 나가지고 저는 저희 고양이일까 해서 봤는데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일단은 너무 이런 거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네네. 있는 거니까 이건 그냥 네, 넘어가는 게 그쵸. 가장 좋고, 일단은 네. 디반체리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 후일담이 더 레전드인 것 같아 진짜. 와, 나 진짜 저도, 네. 숨 막혔어요. 그러니까 숨 막혔다라는 게 뭐냐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양쪽 다. 아, 네, 맞아요. 그쵸? 그 부분. 이 네. 사람 말이 맞는 거야,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야. 막 이거를 모르니까 네. 도대체 이건 아무것도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뭔가 막 싶은 거죠. 네, 저도 처음에 그 신엄마 분이 네. 뭔가 가지고 오라고 하면 땅에 묻으라고 음. 시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좀 이상한데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미친무당이라서 그분이 그랬어요. 미친무당이라고. 네.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귀신을 훔친다는 것도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무당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말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분은 귀신을 부린다기보다도 귀신에 이미 지배가 된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작진분들이 소금이나 이런 거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의 귀신은요, 그 정도로 떨어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렇게 좀 해결이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이 물귀신에 관련된 뭔가 살목지에 관련된 일들은 없는 거죠? 네, 그거 다행이다. 관련된 거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네,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일단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를 하시고 되게 예의 바르게 얘기하시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런 공포를 주지? 나 이런 분도 처음 봤네. 야,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도 정말 찢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진짜 이런 소름도 있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왜냐면 무당 쪽에 관련된 일들 자체가 사실 반신반의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해요. 뭐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해도 할 말은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런 일들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신을 모시거나 아니면 선신을 모시거나 이런 개념도 있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런 무당이 그렇게 욕심내는 것도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좀 무속 쪽이나 아니면 무서운 이야기 좀 짬 좀 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거고, 좀 무서운 이야기 초보분들은 뭘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긴 해요. 근데 살목지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쯤에 소리 난 거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